랜섬웨어 공격으로 업무 시스템이 마비됐던 SGI 서울보증보험이 나흘 만에 보증서 발급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시중은행의 신규 전세 대출도 접수가 가능해져서 발을 굴렀던 세입자들도 숨통을 트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보증서 발급 업무 오전부터 재개가 됐다고요? 네, SGI 서울보증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보증서 발급 등 핵심 전선 시스템 복구 작업이 완료돼 관련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현재는 SGI 서울보증 지점과 출장소 및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차질을 빚었던 시중은행의 신규 전세 대출 등 만여 개에 달하던 보증 상품의 업무도 정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SGI 서울보증은 보증 신청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증서 발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전산장애 이후 상담 및 접수가 진행된 신규 수요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업해 적시에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 먹통으로 피해를 본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보상책 마련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원인 조사와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상책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IT검사국과 금융보안원은 SGI 서울보증의 인력을 파견해 사고 관련 현황을 점검 중이고 경찰은 그제부터 로그 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아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해킹으로 금융권뿐 아니라 홈쇼핑 등 제조 유통협력사들도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막히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요. SGI 서울보증은 어제부터 운영한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정리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롯데의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에서 고객들의 주문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쿠폰이 쓰였기 때문인데 일방적인 주문 취소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소비자들 혼란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롯데온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물가 단속 할인 프로모션용으로 고객들에게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삼성카드로 3,000원 이상 구매 시 5만 원 할인, 토스페이 계좌로 1,000원 이상 구매하면 3만 원 할인 등의 쿠폰인데요. 파격적인 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식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소비자들 주문이 모두 취소 처리됐고 이미 배송이 시작된 경우도 회수 처리된 겁니다. 롯데온 측은 쿠폰 발행 직원의 실수로 구매액과 할인액이 뒤바뀌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롯데온 측의 잘못으로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임에도 롯데온 측은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아무 사과 없이 취소하고 딸랑 문자만 보냈다. 대기업 대처가 아쉽다는 식의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네, 이런 표기 오류 문제,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종종 발견되긴 했지만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대응을 한 적이 있었나요? 네, 앞서 최근 쿠팡에서도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컵 시리얼 118개가 단돈 3,800원에 뜨면서 2만여 건 넘는 주문이 폭주했고 5월에는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가 5,000원에 올라와 일부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이 쿠팡은 재고가 있는 선에서 정상 배송하고 재고가 부족한 주문에 대해선 해당 금액만큼의 적립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회사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이고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건으로 또 메리츠 화재 고위 임원들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방시혁 의장 고발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증손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 하이브가 상장된 2020년 이전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이들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한 이 사모펀드 측에 팔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이 상장 후에 얻게 되는 매각 차익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 주주 간 계약도 맺고 이에 따라서 2천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네, 방 의장 사건과 별개로 메리츠 화재의 고위 임원들은 왜 검찰 고발 조치됐나요? 네, 어제 증선인은 메리츠 화재 임원 2명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사장급 또 상무급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메리츠 화재 임원은 2022년 11월에 발표된 메리츠 금융 지주, 증권, 화재 간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서 수천억 원대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합병 진행과 무관하게 주식 거래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또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당국 조사가 시작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이들 임원 2명을 직위에서 해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자 3명 중 1명은 서울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불확실성 속에서 서울 쏠림과 지역 양극화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서울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분양시장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자 25만 7천여 명 중 서울 청약자가 8만 3천여 명으로 집계돼 32.5%를 차지했습니다. 상반기 1순위 청약 신청자 3명 중 1명은 서울 아파트에 도전한 겁니다. 지난해 40%보다는 7.5%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경기와 인천을 합한 수도권 1순위 청약에는 모두 14만 4,921명이 신청해서 60.1%가 수도권에 쏠렸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충북과 충남, 전북 등 3개 지역에서만 청약자가 10,000대 이상을 보였습니다. 네, 청약 평균 경쟁률 살펴보면 가장 높은 곳 어디였나요? 네, 역시 서울이었는데요. 상반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서울이 72.92대 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충북이 34.48대 1, 전북이 21.03대 1, 그리고 세종과 충남 순서였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대1 미만인 지역은 전남, 광주, 대구, 부산 등 4곳이었습니다.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최저 경쟁률 0.05대 1을 보였던 충남보다 1,458배나 높았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서울은 상반기 평균 4,398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지역인 충북이 1,300만 원보다 3,097만 원, 238%가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가 1,943만 원에 비하면 서울이 2,455만 원, 126.4% 비쌌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한방병원 진료비가 5년 사이에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일단은 한의원을 찾아 과잉 진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보통 한방병원 찾아가면 보통 얼마나 진료를 받고 또 오래 진료받는 환자들 많습니까? 네, 자동차 보험 경상 환자 가운데 8주 넘게 치료받은 환자의 약 87%는 한방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0만 명이 넘는 규모인데요. 8주 안에 치료를 끝내는 비율은 양방 환자가 약 96%인 반면 한방은 88%였고 4주 안에 끝낸 비율도 양방 약 87%, 한방 71%로 한방 환자의 진료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치료 일수와 치료비도 양방보다 많았는데요. 한방 경상 환자의 평균 치료 일수는 10.6일로 양방의 약 2배에 달했고 하루 평균 치료비도 10만 7천 원으로 1.5배 이상 더 비쌌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진료비 부담이 꽤 크겠네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한방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9,874억 원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부상을 입은 정도와 무관하게 여러 종류의 치료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통보사들에 따르면 6가지 이상 한방 시술을 하루에 한꺼번에 시행한 세트 청구 진료 비중은 지난해 약 68%로 4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선 건강보험 기준을 따르는 양방과 달리 한방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이 미흡해 과잉 진료 요인이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한 심사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달 전기차 수출액이 1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체 자동차 수출액 또한 역대 6월 수출 실적 중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로 미국의 수출은 크게 줄었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상반기 지각 변경도 나타났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지난달 자동차 수출 실적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액이 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전체 수출액 또한 22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전체 차종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한국 GM의 트랙스가 2만 8천여 대, 코나 2만 1천여 대, 팰리세이드가 1만 5천여 대 팔리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EV3와 K-스포 EV가 각각 8천여 대, 4천여 대가 수출이 됐습니다. 내수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전년 대비 35% 증가하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수출량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북미 등을 포함한 미국 수출은 지난달 16%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와 현지에서 내수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EU 수출은 크게 늘었는데요. EU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특히 독일은 전년 대비 137%가 증가했고 네덜란드도 89% 늘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유럽에서 잘 팔렸고 KG 모빌리티 유럽 판매법인 신설 등이 영향을 줬다고 산업부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미국 관세 부과와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자동차 수출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주주 충실 의무에 이어 이번엔 집중투표제 등 강도 높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발의된 법안을 모아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이죠. 다음 달에 처리한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당초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직후 처리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데 내부 공감대가 크다며 현실적으로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습니다. 네, 여당은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범여권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인데요. 지난 9일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자사주 취득일 기준 1년 내 의무 소각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6개월 이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3년 이내 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기초로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특별 배임죄를 폐지하는 개정안도 발의해 경제계 달래기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네, 조금 전 나온 속보입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색 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에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무죄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네, 수년간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가 풀린 셈인데 앞으로 경영활동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삼성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기술 확보에 부침을 겪으면서 SK하이닉스의 추격을 허용한 데다 가전이나 스마트폰 등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져 있는 만큼 이 회장이 10년 묵은 족쇄를 벗은 건 의미가 큽니다. 2심 무죄 선고 이후 이 회장은 해외 경영에 부쩍 활동
활동 반경을 넓혀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디오나 공조, 헬스케어 등 회사들을 연이어 사들이면서 신사업 발굴에도 한창이기도 합니다. 이 회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데 이어 미국에선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경영 행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CJCGV가 영화 업황 부진에 따라 전국 곳곳 점포를 정리하면서 수백억 원대 소송에 휩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점 점포 여러 곳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기업은행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CGV가 소송전에 왜 휘말린 건가요? 네, 일단 지난 3월에 폐점한 CGV 인천 연수역점에서 임차료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CGV 측은 법상 해지권을 사용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소유주인 기업은행 측에서 계약 기간을 준수해 남은 임차료를 내라고 주장한 겁니다. 소송 규모는 212억 원에 달하는데 CGV 측은 이 내용의 지연 공시로 한국거래소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받았습니다. 또 독특한 건 소송이 제기된 지 2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CGV 측은 다른 유사 소송이 판결을 앞두고 있어 해당 판결 이후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소송이 이게 한 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소송이 한 건이 아니라면 다른 소송들 파악이 된 건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CGV 폐점 상황을 보면 지난해 3곳, 올해는 4곳이 폐점한 상태인데요. 이 중에 지난해 폐점했던 인천 논현점과 올해 폐점한 서울 송파점 등 최소 2곳에서 소송이 더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장기 계약이 돼 있는데도 CGV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서에 자녀 계약에 대한 임대료 지급과 위약금 등의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 소송 중 인천 논현점은 이달 중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다른 소송과 CGV의 폐점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해임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인데요. 다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말한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물러나면 좋겠다면서도 해임을 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16일 워싱턴 포스트 등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파월 의장 해임 여부를 묻고 관련 서한의 초안을 보여줬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까지 나오면서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서둘러 수습한 겁니다. 네, 발언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긴 것 같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레인 왕세자와의 회담 직전 해임 보도 내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다만 연준 건물 보수공사 비용 문제가 사기로 결론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풀리기가 확인되면 해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건물 보수 비용에 사기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파월 의장이 적절한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을 향해 또 형편없는 연준 의장이라며 그가 해야 할 일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파월 의장을 위험한 인물이라 부르기도 했던 상원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연준을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겁주려던 시도가 불발되자 건물 보수 비용을 문제 삼는데 해임을 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며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물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자 보험사들이 너도 나도 여행자 보험을 내놓고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은 물론 일사병까지 보장하는데요. 다만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가입 시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맞춤형 여행자 보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선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 진단비도 도입했습니다. 보장기간은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한 번 가입으로 1년간 해외여행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됐습니다. 해외여행 트렌드에 맞게 최소 2일부터 최대 90일까지 보장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을 깜빡 잊었다면 손쉽게 가입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출국 직전까지 여행자 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보험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 만큼 가입 전 약관과 보장 범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항공기 지원 경우에는 보통 보험사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상하긴 하지만 그 예정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서 발생한 간접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하고 국내 의료비는 다른 실손 의료보험과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파손, 도난, 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부주의로 인한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양대축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가 지난 17년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을 15%포인트 가까이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지난 2006년 2.4%포인트에서 최근 2022년 14.9%포인트로 6배 이상 커졌습니다. 특히 연금 없이 노후를 맞는 무연금 노인 비중이 70%에서 10% 미만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력이 약한 구명조끼와 납성분이 초과 검출된 장난감 등 시중에서 판매되던 일부 제품들이 수거 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놀이기구나 어린이 제품 등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한 결과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리콜 조치를 받은 제품 가운데 납성분이 준치의 7.7배를 초과한 장난감이나 측정된 부력값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구명조끼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아가 준중형 전기 SUV EV5 내수 모델에 중국 CATL의 3원계 NCM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기아 측은 공급망 다변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전기차 일시 수요 정책 속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기아는 5번째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EV5의 연내 국내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해 삼계탕을 직접 끓이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약 12%, 5년 사이 35% 올랐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영게 4마리와 수삼 4뿌리, 찰삽 4컵 등으로 삼계탕 4인분 요리를 하기 위한 비용은 36,260원, 1인 기준 9,06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영게와 찹쌀, 마늘, 대파 등 4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라 전통시장에서 영게 4마리 가격은 지난해 16,000원에서 올해 18,000원으로 12.5% 뛰었습니다.